몰입의 즐거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끌어올려주는 삶의 지침서. 운명애.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삶은 우주의 흔적을 남긴다. 한 사람의 탄생은 사회라는 공간 속으로 물결을 일으킨다. 그 탄생은 부모, 짝, 친척, 친구에게 영향을 미친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세한 파문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는 의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가 내리는 결정은 경제의 작은 변화를 낳고 정치적 결정은 국가의 앞날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의 따뜻한 행동 하나, 비열한 행동 하나는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가에 영향을 끼친다. 자기 목적성이 뚜렷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서 무질서를 크게 줄인다. 많이 가지려 하고 자기 영토를 넓히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은 사회 전반을 무질서하게 만든다. 자신보다 더 위대하고 항구적인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충실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준 다채로운 종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과학기술이 가져온 놀라운 진보가 위세를 떨치는 시대라서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기가 쉽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 산업 국가에서는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공동체 의식과 정신적 가치를 완전히 압도하기에 이르렀다. 2차 대전 이후 무려 2세대 동안 독특한 육아 이론으로 부모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벤저민 스포크 박사가 노년에 이르러 아이들을 철두철미 독립된 인격체로 키울 것을 강조한 자신의 예전 입장을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잠옷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스포크 박사는 이제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종교와 예술도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자신에게 너무 빠져 있다는 걸 알리는 위험 신호가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가령 우리는 남들과 어울려 사는데 극도로 무능해졌다. 그 결과 선진국 도시 인구의 절반은 혼자서 살고 있고 치솟은 이혼율은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른다.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하는 또 하나의 징후는 사람들이 전에 없이 제도를 불신하고 그 제도를 이끄는 자들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듣기 거북한 소리를 안 들으려고 머리를 모래더미에 푹 파묻고 자기만의 세계로 은둔하려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이미 갈파한 바 있고 최근까지 독재자 밑에서 모진 고생을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썩은 사회를 등지고 처연하게 혼자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 자기 한 몸만 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야 얼마나 편하겠는가. 불행하게도 세상은 사람을 편하게 놓아두지 않는다. 남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가 속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는 바람직한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기의식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어수선한 주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느냐다. 불가에서는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주의 미래가 내 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접지 말되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걸 비웃어라. 이처럼 진지한 유희의 정신이 살아있고 근심과 겸손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사람은 어딘가에 전념하면서도 무심함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익힌 사람은 반드시 이기지 않아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성패와는 무관하게 우주의 질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시도 자체가 그에게는 보상으로 다가온다. 그런 사람만이 뻔히 질 줄 알면서도 선의를 위해 싸움에서 희열을 맛보게 된다.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 자아상이 없이는 멀리 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아상에는 맹점이 있다. 어린 시절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부터 이 자아상은 곧바로 의식 전체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직된 자아상에 자기를 비끄러맨 나머지 자아는 의식의 여러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라는 인식에 머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어낸 가공의 대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 정력을 쏟아붓는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가 만든 자아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은 터무니없이 일방적이고 자기 주장에 급급한 자아를 공고히 굳히면서 큰다. 사랑 없이 자란 아이들이 키우는 자아는 자기애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곱비 풀린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아, 턱없이 과대망상증에 걸려든 자아가 엄연히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한다. 그런 삐뚤어진 자아를 가진 사람은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급급하면서 살아간다. 자아가 권력, 돈, 사랑, 모험을 요구한다 싶으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눈앞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처럼 빗나간 자아의 요구에 정력이 놀아나면 의식만이 아니라 주변 상황도 어지럽히게 마련이다. 자아 감각이 없는 동물은 생물학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선에서 멈춘다. 먹잇감을 덮치고 영토를 지키고 짝짓기 싸움을 벌이지만 당장의 욕구가 충족되면 휴식을 취한다. 그러나 권력이나 재산에 뿌리를 둔 자아상을 발전시킨 인간은 끝없이 이익을 탐한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이 상하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아가 설정한 목표를 무자비하게 추구한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인간 불행의 씨앗을 아집에서 보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자아가 욕망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자아를 중화시키라는 과격한 처방을 내리는 이들도 있다. 음식, 섹스, 그리고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헛된 욕구들을 잠재운다면 에고는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결국 시들시들 사그라들고 말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에고를 완전히 뿌리 뽑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좀 더 완화된 처방으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아를 직시하고 자아의 미묘한 특성을 이해하는 길이다. 그래야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욕구와 우리의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악한 욕구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트인다. 이제까지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무엇이었느냐는 물음에 소설가 리처드 스턴은 이렇게 대답한다. 그것은 내 안의 쓰레기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허영심, 자만심, 우월감, 비교의식 같은 말로 묘사되는 부분이다. 나는 그런 부분을 다스리려고 무척 고생했다. 나보다 천성이 좋은 동료나 친구가 짜증과 원한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지만 그 점에서 나는 행운하였다. 내 안에 있는 긍정적 요소에 힘입어 그런 좋지 못한 감정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안 좋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겨내는 요령을 터득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지만 이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나 나 없이 살아갈 수는 없다. 따라서 율리시스처럼 우리도 자아가 불러일으키는 헛된 욕망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자아가 벗이 될 수 있으며 도움이 될 수 있고 충만한 삶의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스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곱비 풀린 에고를 어떻게 다스려 창조적 작업에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내 안에는 못되고 치졸하고 삐뚤어지고 우유부단한 면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지만 난 거기서 힘을 끌어낸다. 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은 힘의 원천이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작가가 휘어잡을 수 있을 때 그것들은 작가의 재료가 된다.